안녕하세요. 제가 40대 평범한 여성인데 최근에 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어요. 결혼 5년 만에 무릎까지 떼어내서 이혼했답니다. 제가 서류를 깔끔하게 끝내줬지만 아직도 그 사람과 비슷한 이름이나 식당 이름을 보면 마음이 쓰리곤 해요. 그리고 얼마 전 친구가 말했지, 너무 혼자에게 감춰놓고 사는 게 이런 상황을 부르는 것 같아.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해 털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3년 이상 연애를 했고 외동아이였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마음을 품은 모습을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둔 채 살고 있던데 제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를 버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 전 여자들이 겪는 멜랑콜리아 같은 감정을 남편이 겪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준비는 끝났어.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결혼할래. 넌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열심히 일했으니 수고했어. 그러나 이렇게 되다니. 얼굴이 왜 그래? 걱정이 있니? 아니야. 그냥 마음이 조금 이상해. 마음이 왜 그래? 내가 안 그럴 텐데 너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억지로 하는 것 같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하게 말할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내가 계속 당신하고 있으면 눈치 보게 돼. 남편은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힘겹게 했어. 형제들이 있으면 함께 상의하고 문제를 풀었을 텐데 오로지 남편만 떠안고 있는 것 같아. 실은 연애도 30 중반에 일부러 안 했어. 엄마 때문에 망설였어. 엄마가 잘 표현하지 않아서 밥 먹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대충 대해. 결혼 준비하면서 짐 정리를 하는데 어머니를 버리고 나오는 불효자 같아. 엄마 혼자 떼놓고 오는 심정이더라고. 엄마야? 어느 날 밤, 그들은 부침성이 없고 불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늘 나를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이상한 생각이라고 꾸짖지는 않았나 싶다. 정말인지 아니면 그것이 흔히 있는 문제인지 말이다. 내게 이야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의 걱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혼자 지내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는 편이어서 저희에게 말해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근일하다 보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함께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을지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자리에 혼자 지내지 않는 걸 물어보기 위해 향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으로 친구를 속일 때마다 안에 눈물이 마구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짐작할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저 눈을 감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했던 그 순간. 하지만 현 상황이지만 엄마를 더 멀리로 보내는 방법이 안 보이며 슬퍼졌습니다. 혼자서 결혼이 왜 불행한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으면 말을 해줘야 했는데 어쨌든 당신의 표정에는 말이 없는 것 같더라. 우리 부모님도 늙으셨으니 서로 싸우더라도 챙기고 있지. 우리 아빠, 엄마의 약 먹는 시간까지 알려주는 거 보면서 알지?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건 없어 보이니 내가 더 챙기기 힘들겠지? 또 자식이 하나뿐이라면 평생 혼자 살다 간다면 얼마나 외롭겠지. 이제까지 혼자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워내셨다면 효도 받을 때겠지. 그리고 당신이 외동이라면 이건 당연한 문제야. 아, 이참에 거실을 줄여도 큰 방을 어머니에게 사용하게 해줘야겠네. 벙커즈 정말 대단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정말 고마워. 아이 고맙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랑해, 존경해. 당신이 고민 없이 말해줘서 더 감동적이야. 당신도 신혼생활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엄마부터 모시고 나는? 미안해, 말이 안 나와. 너무 모쪼록 보완 행동을 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 생각보다 더 나은 여자야. 당신이 이렇게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인 줄 몰랐어.
그 대신 우리가 함께 살면서 엄마와 당신의 관계 조정도 잘하고 더 행복하도록 노력할게. 열심히 일도 하고. 너도 도와주기로 했으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창창한 꽃길을 걸어가며 미소가 많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빨리 결정해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출퇴근하고 집에서 만날 시간도 적어서 큰 부담은 없었어요. 또한 어머니가 까다로운 성격도 아니었고 어머니는 약속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남편을 다행히 생각해줬어요. 남편은 설거지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을 전부 맡아서 했어요. 어머님의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남자도 집안일을 많이 하는 걸 보니 이혼하지 않고 잘 산다는 걸 알았어요. 설거지를 잘 하는 것 같아서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집안일을 나눠서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저희 없는 동안 많은 일을 혼자 하시니까 죄송스럽고 집안일을 함께 할 거예요. 실제로 집안일은 일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말씀하셨죠. 공평하게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 요즘식으로 해보자고요. 막상 해보니 편하고 좋네. 청소 당번 아닐 때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자유시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 외식해요. 그러니까 저녁은 미리 만들어 두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요즘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주 다행히도 어머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잘 해결됐어요. 집안에서 언제나 어머니가 중심이 돼줘서 회사 일이나 다른 일이 생겨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였죠. 정말 고생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저녁은 먹고 일하는 거야? 밥은 사주지. 모르니까 따로 먹을 수 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생각 있으면 조금이라도 먹고 잘. 어머니는 잠을 안 자고 저를 기다리셨나 봐요. 그 사람은요, 아무래도 너 오는 거 보고 주무라고 할 테니까요.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 오늘 같이 인사치면서 돈 한마 푼 뽑은 빠이. 근데 기녀 애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낫고 그냥 아내가 해 그대로 한다 그래? 부동산 걱정이던 점이 행운안 알았던 이유도 그 마주처럼 다 하나쯤에 역으로 바뀌었거든요. 동방에서 선생님은 집에 갔는지 전체적인 한텐 듣는 놈의 뇌광을 양철로 돌렸는지 수시나 반정의 회사로 나선 돌릴 내야 걸그룹 다음 두 단어 알바 언니한텐 답장 링컨에게 전화한 것임. 놓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분명 금시안 내야지요. 요즘 비 오다 빨강도 뚝구리 가다. 가장 중요롭거든. 너무 많은 일을 만들어낸 후 징계를 받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인생에 나타난 것이 찜찜했어요. 제 안부가 궁금하다면 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제가 없는 시간에 집을 찾아온 것이 찜찜했어요. 그런데 그 찜찜함이 얼마 안 가 불안함으로 제 곁에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시어머니까지 보시고 너무 착한 며느리로 잘 지내고 계시던데 제가 오랜만에 선배님 만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요. 아시죠? 제가 항상 선배님과 닮고 싶어 했던 거요. 시간 내주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선배님께 묻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았으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그랬어. 집부터 찾아오지 말고 사람 사는 꼴을 몰래 보는 것도 아니고. 아, 그게 부동산 계약하면서 동네가 익숙해서 좀 신기했는데 선배님 동네인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잘 아시잖아요. 나 단 한 번 생각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이거든. 그나저나 형부가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어쩜 선배님은 남편복까지 좋으실까? 부러워요, 정말. 그래, 생각나네. 내가 참 나를 따라오려고 바람을 많이 했었지. 내가 산 옷까지 그대로 사서 입고
내가 신발 다 따라서 되는 정도였으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내가 너를 따라한다고 헛소문까지 퍼뜨려서 사람을 민망하게 했지? 아직도 내가 그 일로 너에게 화 한 번 안 내고 참는 게 왠지? 네, 다음은 한국어로 재구성했습니다. 알려줄까? 아니, 그건 우리 사이에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야. 근데 선배님, 누가 봐라 그랬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허풍을 늘어놓으면서 왜 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데요? 저도 억울하고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요. 그래, 그렇다면 계속 싸워보겠다. 친구들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사실이잖아.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너를 칭찬할 때는 아니라고. 다시는 내 근처에 나타나지 말아줘. 시간이 남아돌지 몰라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지?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을 보여드리고 선배님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불미스러운 과거가 있었다고 해도 선배님은 좀 품위 있게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선배님 자리를 빼앗은 건가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요? 조용히 퇴사한 게 뿐인데 내가 너무 협소한 인간일지도 모르겠네. 그니까 나 같은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줘. 회사에서 날 따라다녔던 고통스러운 소문은 본인 때문이었다는 걸 전혀 몰라서 뻔뻔하게 말하는 걸 보니 나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화가 났어. 내 말에 화를 내던 후배는 끊기 전 나에게 의미 있는 말을 건넸다. 솔직히 선배님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누가 이 정도로 선배님의 높이 평가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선배님이 그동안 얻은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제가 그거 절대 아니라고 이번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한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요. 기가 막혀서 얼마든지 난 더 이상 너랑 얽힐 일 안 만들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소심한 조는 그날 밤새 뒤척이며 잠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후배와 차를 마시고 들어왔다던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번뜩 떠올라 잠이 든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여보, 일어나봐. 중요한 얘기야. 정신 좀 차려봐. 어디 아파? 왜 그래? 아니, 그때 집에 과일 바구니 들고 찾아온 여자 한 명 있었다면서. 어머니 말을 듣고 나니까 당신이 나가서 커피도 사줬다고 하더래. 그 여자하고 무슨 얘기했어? 아, 난 또 뭐라고. 그때 온 당신 후배 둘이 별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사람 되게 싹싹하더라. 성격도 좋고 자기 사업 준비하는 이야기도 해줬는데 들어보니까 규모가 꽤 크던데. 사업 소환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옛날에 당신하고 있었던 일도 미안했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 아, 이참에 좀 풀어서 지내면 어때? 그 사람도 계속 미안하니까? 안 입고 집에까지 찾아왔지? 동네도 가까워서 다니다 보면 만날 수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니 안타깝네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드네요. 혹시 다른 이야기나 내용이 있으면 또 도와드릴게요. 지금 힘든 마음 더 이상 갖지 마시고 피곤하면 푹 쉬세요. 마음이 편해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후배가 말한 것이 전혀 들어맞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후배를 어린 새에 동정하고 싶어 했는데 각자의 길을 건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어 했어요. 비록 중요한 가족이 아니었지만 악몽 같은 인연을 잊기 싫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그때 시어머니와 친구들과 여행 중이라서 더 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농담을 하는 줄 알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깜짝 놀랐어요. 긴급 구호 후 진단을 받은 결과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날부터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상황에서 더 악화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이식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러나 이식은 다른 치료에 비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형제가 있는데 누구 있어? 시골에서 농사짓고 칠순 다 된 삼촌한테 신장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어머니인데 왜 이런 병에 걸렸냐고? 왜 그냥 나 혼자 이 악물고 아픈 병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부담 주기 싫다고? 정말 부담일까 말이 되냐?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이런 말 하는 것이 더 아프다. 어머니와 난 둘이 당신 소식 듣자마자 손을 잡고 아침부터 가서 검사 받고 왔어. 우리게 맡기만 하면 좋겠다고 기도까지 하고 우리 식구를 살리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또 식구니까 부담도 주고 그러지 누구와 이런 걸 알아? 남편은 전화,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계속 그려졌나 봐요. 본인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만든다는 생각에서인지 마음이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 차디찬 수술실에 누워있는 걸 생각하면 나 때문에 엄마도 여태 살면서 그런 큰 수술을 한 번도 안 받아봤다는 말이야. 전화에 아들 때문에 신장까지 주고 무슨 짓이야.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워. 당신도 힘들 텐데 그 말 진심이야? 정말 그렇게 돼도 괜찮을까?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결혼 전에도 나의 속 좁은 며느리를 만들었더니 이번에는 또 피도 눈물도 없는 아내를 만드네. 당신하고 내가 부부가 된 건 이런 일도 함께 감당하고 넘는다는 뜻. 아니요. 가끔 고민이 생기면 너무 답답해서 혼자 어디론가 훅 떠나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무시하는 건가요? 그럴 때면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슬플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무례해서요. 그냥 고마워 더 열심히 살겠다고 해준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당신이 남처럼 굴면서 나쁜 생각을 하면 정말 싫어요. 당신이 의지를 가져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저도 기쁠 거예요. 어머니께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속상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제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들어보니까 당신도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연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사업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사업이 만만치 않다면서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연락 주고 받은 거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사업가 가문이라 인맥도 많고 정보도 많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에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업적인 얘기를 깔끔하게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미 당신이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매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연락하고 있었느냐고 당신이 과민하게 나와서 말하지 않았었지. 한 번 연락할 뿐인데 그렇게까지 피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내자 해. 당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자고. 나에게 좋은 정보를 고마워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이야. 이번에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좋은 병원을 알아볼 테니까 도와줄게 하더라. 병원 알아보기만 하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지? 그럼 도망쳤을 텐데. 요즘 보니까 당신이 꼬였네. 좋은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부풀려 생각하고 있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도 받아주려는 생각도 없이 그래도 선배답게 너그럽게 대해줘도 되잖아. 대화할수록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더라. 지금은 누가 편을 드는 건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들어서 속이 뻥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랬지. 상냥하고 다정한 어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경 쓰는 행동에 호감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질려서 등을 돌리곤 했으니까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남편은 거기에 넘어가서 더 이상 제 말도 안 듣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화를 참은 건 제 걱정에 밤새 기도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러한 속죄와 궤변된 사람이 된 나는 남편의 수술 2일 전까지 입을 꼭 다물고 얼음 같은 분위기로 지냈어요. 사람들은 웃긴 걸 알아요.
부부 싸움 중에도 모르게 예상치 못한 말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전보다 달리 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위기를 함께 겪으면 피를 나눈 것처럼 가까워진다던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회복하면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지내고 있는데 그 후배의 연락이 또 걸려오더라고요. 가타부타 무슨 말도 하기 싫어서 거절을 흐르다가 차단까지 해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그 전화가 제게 기회였을지 모를지도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침에 집에 가보니 어머니의 짐을 이삿짐 센터에서 싹 옮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왜 어머니 짐을 다 빼냐고 물었더니 당신 눈치 보고 사는 게 불쌍해서 보내드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왜? 무슨 눈치? 어머니가 무슨 내 눈치를 본다고? 내가 언제 내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알아? 하필 당신 신장을 받았어. 그렇게 사람 한번 돌아서면 끝은 당신이 인정해 있을 리가 없어. 얼마나 엄마한테 그걸로 생색을 냈으면 맨날 당신 밥상 차리느라 무릎이랑 허리가 다 나가냐고 당신 상전처럼 모시다가 우리 엄마가 죽게 생겼어. 상전.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아니, 어제까지도 어머니랑 잘 지냈어. 정신이야 몰랐겠지? 엄마가 잘 챙겨주고 편하니까. 그게 내린의 한 부분이래. 어머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모습이 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복잡하다. 지금까지도 엄마를 돌봐주신 노인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아랫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식모도 아니라는 말에 이해를 구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직접 엄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결심한다. 그런데 엄마에게 눈치를 봐야 했던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사를 가신다면 앞으로 자주 보기도 어려울 텐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해가 풀리도록 얼굴을 보고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갑자기 돈을 어머니에게 집어넣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역시 돈은 사용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을 받는 건 마음속으로 어렵다. 그런데 어디선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궁금증이 생긴다. 하지만 남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절대 엄마를 도우길 원할 수 없다. 어떻게 도와주었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자신도 곧 나가게 될 거라면 혼자 여기서 논일며 잘 지내봐야 한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의심스러워한다. 그래도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리고 짐작만 하더니 일은 머리를 쑥 내밀며 어느새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하고 소식도 없고 그 SNS는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소식 알기가 힘들지. 내가 참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진다. 지지배야, 나 너한테 이 얘기하려고 맥주 2캔이나 깠어. 남편이 가만히 있으라는 걸 나도 생각 많이 하고 전화한 거야? 그건 알아주라. 무슨 이야긴데 이렇게 서론이 길어. 아니, 얼마 전에 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다만. 괜히 남편 잡지 말고 그냥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보다 너한테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네 남편 다른 여자분하고 같이 가는 걸 봤는데 사회가 꽤 친해 보이더라고. 사진 찍어둔 것 있으니까 보내줄게.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얼굴은 알아볼 거야. 고맙다. 친구밖에 없네. 나한테 먼저 말해준 것도 고마워. 나 사실 별거 중인데. 안 그래도 혼자 고민하던 참이었어. 덕에 실마리가 풀리겠다. 못 살아. 야무지고 똑똑한 게 왜 이런 일을 당해? 넌 뭐 하느라고 남편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사냐? 집들이 때 한 번 보니까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뚫어져서 쳐다봐도 말도 안 되게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너 이제부터 제대로 깨어나고 준비를 해. 그냥 용서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그건 마땅치 않다.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보였어? 뭐 이상한 대화나 수상한 것은 없었어. 말하자면 보기에는 딱 사귀는 사이처럼 보였지. 나이 차이는 좀 있어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연인인 줄 알 거야. 그녀는 해외로 떠나고 남편은 잘 받아주고. 처음에 같이 일하는 사이인 것 같아서 그런가 봐. 지나치려고 했는데 팔짱 끼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혹시라도 아무 관계 아닌데 오해였네. 그런 말이 들려도 현명하게 판단해. 혹시 변호사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얘야, 내가 있어 그런가?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고마워. 머리를 뜯고 힘써도 꼭 나한테 부른다던가 그 꼬리를 잡아 뒤집으면 정말로 머리를 뜯고 싶어질 것이다. 넌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서 힘을 쓸 수도 없어. 내가 그래도 친구들을 따라서 몇 번 경험이 있어서 하나하나 기술해준다. 얘야, 우울해하지 말라니까. 이럴 때일수록 밥 잘 먹고 잘 대비해. 자주 연락하고. 친구란 게 뭐냐? 친구 말처럼 사진에 있는 그 두 사람. 머리를 그냥 다 뜯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확대해 볼 것도 없이 바로 알게 되었죠. 상상도 못한 남편 옆의 여자는 바로 회사 때부터 절 괴롭히던 그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날 꼬였다며 몰아가고 그냥 편을 들어준 걸까?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었으면 충격이 덜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면서 제 핑계를 만들어 시어머니 이사까지 시키면서 생사람을 잡으려던 계획임을 알았죠. 착한 줄 알던 남편이 그년을 알게 돼서 그런지 꾀를 쓰고 치밀해졌더군요. 저도 질 수 없단 생각에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 후배 집안부터 하나씩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말이 전부 다르고 빈 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100억 상속료로 시작해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고 더 놀라운 실체는 공장 직원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회사에 그런 사장님은 없는데요. 정도 다르고 무슨 참나. 내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이 공장도 아닌 지가 22년이 넘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무슨 딸은 딸이에요. 우리 사장님은 아들만 둘인데 아무래도 누가 제대로 사기치고 다니는 모양인데 조심하세요. 큰일 나실 뻔했네. 근데 아이 여자 나 죽는데 이 여자가 사장 딸이라고 하고. 다녀오는 거예요. 가만 보자 아이고 생각났다. 그 공장에서 밥을 주던 이모 딸 같은데 그래 이모 아의 딸이었어. 아니야. 그 집도 어머니가 좋은 회사 다니신다고 자랑을 해서 잘하자. 이 이모의 프로필 사진이 최다 딸의 사진이었거든. 맨날 바뀌니까 익숙해. 어쩌면 남편도 아니고 남편이 뒤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 안 대고 가만히 있어도 그 여자랑 만나다 보면 창창할 줄 알았던 미래가 발이 빠지듯이 아무것도 없는 구멍일 테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남편이 하는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게 이혼을 위해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걸 깨달았거든요. 나는 이제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 살 수 없다. 나도 짐을 쫓아야 해. 그래야 할 것 같아. 엄마까지 이용해서 거짓 핑계, 헛된 핑계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해야 맞겠지 뭐야. 지금 내가 무슨 스캔들을 한다는 소리야.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 여자에게 이탈한다고 말을 했잖아. 난 이런 낱말 싫어하는 남자를 잡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냥 말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짓을 많이 할까 모르겠어. 어머니 핑계는 재미가 없어. 가서 편안하게 살아. 당신이 좋다면 어떻게든 해. 나는 모든 걸 포기한 척 말했어. 마치 마음 떠난 남편을 잡고 싶지 않아서 끈을 풀겠다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자신있게 했어. 이런 소리는 하지 마라. 그래, 우리가 앞으로 돈을 더 벌려고 싸울 필요 없어. 주변 사람들이 다 말하길 돈만 따지고 합의가 가장 나은 거라고. 그냥 더러운 것을 끝까지 가는 것은 피곤해. 이혼 서류는 이미 가져왔으니 내 도장만 찍어서 가져가. 이 집은 이미 내가 사용할 거니까.
그만둬. 싸우고 싶은 게 없잖아. 우리 사이에 이미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니? 그 여자가 뭐야? 진짜로 궁금해. 솔직히 너는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보여.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거 알아? 너는 예전부터 날 크게 보진 않았어. 무시하거나 그랬던 건 다 있었지. 근데 그 여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의 삶을 찾은 후 새로운 여자들이야. 맞아, 셋째 여자로. 나는 무엇, 예전의 여자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너와 외동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소리야? 결혼할 때부터 내 엄마까지 내가 모셨어. 근데 미안이라는 말도 없이 이 쓰레기야. 바람을 피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런 놈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금방까지 좋은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따라서 나도 솔직했던 것이야. 그건 알지. 우리 엄마도 그 사람이 널 훨씬 더 좋아하고 맨날 웃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줬어. 너에게 더 행복해지면 된다고 보내면 내가 왜 이런 선택들을 받아들여야 하나. 어제까지 가족이라고 생각한 내가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이런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삶은 결코 허용될 수 없어.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어. 이런 삶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 마주친 사람은 우연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100억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너는 삶을 한순간에 바꿔줄 능력이 없어. 그저 인장을 뗄 뿐이야. 남편은 도를 넘어선 어떤 말을 내뱉었지만 그의 발언에 분개한 아내는 뺨을 베어 찍어 버렸어. 그 흔적은 누가 남긴 것이냐? 그걸 간청하니 고작 지라고 말해. 아직도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어. 남은 신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도 없잖아. 신장을 잘라내는 시술은 고작한 일이 아니었어.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함없어. 다시 낮게 손짓하며 배를 홀라내면 그 신장을 다시 채워넣고 싶은 마음이야. 그때 차갑고 침울한 수술대에 누웠던 내 마음을 알고도 그땐 고작 지라 말한 너의 말에 화가 났어. 이미 끝난 일에 어찌 그딴 말을 해. 나가 어떻게 할래. 이제 와서 후회를 해. 그래, 나 자신을 탓해야겠지? 상처받지 말아주길 바라. 이혼이 이런 말로 끝나서는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수술을 할 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가족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그 놈의 말이 정말 후회스럽게 만들어요. 그 쓰레기 같은 놈을 내 손으로 살려놓았어요. 그럼 다시 목숨을 빼앗아야 하나요? 아니, 어차피 너한테 더 큰 고통이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고 있죠. 하지만 내 경고조차도 들을 줄 모르는 그 남편은 정말 쩌었어요. 정말 대단한 예언을 했죠. 너는 어떻게 100억 상속을 받은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 푼돈으로 싸움이라도 해보겠어요. 부자는 천성이 다른 것 같아요. 부드럽고 긍정적인 성격이랑 연관이 있나 봐요. 돈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잘하네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 바뀌거나 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보니 둘이 참 잘 어울린다. 그녀한테 전해주세요. 그녀가 더 멍청한 걸 찾아냈대요. 가족이 떠난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신세를 지게 된 친구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다행히 성격이 시원한 친구가 있어요. 2층을 비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친구가 빛 좋은 개를 인도하기 위해 남편이 사진을 찍었던 상황을 보고 싶다고 해. 그러더라도 남자들이 멍청할 것 같지 않냐고 생각했어. 아니, 100억을 상속받을 거라면 왜 회사를 다니며 다른 사람의 옷과 가방을 사는 등 명품 제품으로 몸을 갖추느라 힘든지 이해가 안 가. 멍청해서 속은 거 아니야? 아참,
덤으로 볼일 없는 외동아들의 유부남을 만나 복수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지만 진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서로 사랑하고 죽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곧 그 여자의 정체를 아는 남편이 저를 찾아 한 달에 몇 번씩 친구 집에 방문했더라고. 그의 어이없는 행동을 보고서는 웃음이 터지려 했어. 더 자세히 보니 그는 신발로 말하는 짝짝이를 신고 있었어. 그리고 결국 알게 된 건 그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었단 거야. 이제 와서 왜 이리 되돌아온 건데? 알면서 왜 말도 안 해준 걸까? 그 모든 걸 알고도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 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알아내었어. 그녀의 진짜 목적은 알겠지만 내가 어느 사장님이 상냥하셔서 100억을 삼켰다는 게 놀라웠어. 미친 여자 때문에 내 전 재산이 우리 엄마 집까지 다 날아갔어. 그러고도 뻔뻔하게도 이제 당신이 가진 것들이 부러워서 빼앗고 싶대. 어쩌면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 당신이 그 여자를 다루는 법을 알려줘. 나한테 한번 살려달라고 남편은 얼마나 급한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 난 소름이 돋아올 정도로 벌레처럼 전신에 털이 일어섰고 난 말했지? 나 이천 안나한테 자신의 일을 맡겨봐. 당신 호구로 쓰이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100억 상속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지? 난 경고했어. 위험이 있는 애라고 하지만 공정에 찾아가니까 답이 바로 나왔어. 그래서 가보려 했더니 왜 이러는 거야? 헌신적으로 널 붙잡고 있는데 한 번은 증인이라도 돼줘. 그 여자 완전한 빚더미야. 어째서 당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헌신적으로 전해주느냐. 그러니까 제 여자를 가지려는 게 아닌가? 때맞추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했건이 빚더미인 줄을 모르고 살기 시작했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안 느끼게 만들었어. 전 남편이 어린애처럼 울음 폭발했는데 왜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을까? 나는 돌아서며 말했던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느꼈어. 정말 내가 한 말대로 움직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 이제 너의 것은 다 내가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순진한지 멍청한지 정말 목숨을 살려줬으면 앞으로의 길은 내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바람까지도 피우고 온 주제에 호구까지 잡히고 뭘 또 구제하게 해서 뻔뻔해서 도무지 지칠 만큼이야. 분명히 내가 경고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살려달라는 말도 지겨워. 지겹다. 아주 내가 2번 구제해주려 할 것 같네. 천만에 넌 내 인생과 어머니의 인생까지 충분히 망친 상태야. 나라도 들어가게 해줘. 아니, 너만 못한 느낌이 들어서? 제발, 나이 몇 살이고 집도 없이 살 수 없어서. 끼가 안 들어서라도 일단 엄마는 제발 끼가 남아있어야 해. 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빌면서 당신이 마음을 풀어줄 때까지 여기에 남아있을게. 아니, 어디에 들어올 건가? 또 엄마의 팔을 잡아서 사람에게 고발까지 하려 하는 건가? 굳이 이렇게 창피한 상황을 만들 필요 없잖아. 우린 이미 깔끔하게 이혼했어. 이미 남이 된 사이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선을 넘는 거야? 이딴 짓을 해서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할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볼 때까지 내가 빌 것이다. 왜 한 번만 참아줘. 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등을 돌리겠다. 목 놓아 오열하고 있던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끌어내 죽진 끼 말렙의 응원을 받는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손을 털더니 내게 크게 웃으며 대충 이렇게 말했다. 우리 정말 멋진 짓 했네. 속 시원해. 너는 어때? 아까 봤을 때 당장 대답했던 것 같았는데 넌 확실하게 이유 부여를 잘했어. 내가 모른 척할 만한 걸 알 수 없다면 너는 내 손목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지. 이 말에 고통을 겁는다. 그날로부터 후회 없이 내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향해 나선 족쇄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베풀은 유감을 몰랐으면서 행운에다. 에피프 뒤에는 찰리 생활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리고 쾌락의 대학년에 대해 듣고 있었다.
마음이 놀라서 살해생님이 속이 뻥 뚫려 사기죄를 지금 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것만 알면 모래로 치이라. 그 말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하지 않은 에피프에 있던 시간 속에 꽤나 안올란 기분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좀 더 통통 있고 행복한 순간을 보낼 생각이에요. 예쁜 컵한테 물 한 잔 마시면 기분 좋게 평생을 있습니다. 더 많은 이런 시간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비록 모인 우습고 결연한 인간으로 전 남편에게까지 복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렵지만 저는 그 선택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후회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비판보다는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